양산 소토초 이전 문제를 놓고 김일권 양산시장과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밀양형 일자리 추진 여부가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경찰 뺑소니 논란과 관련해 통영경찰서장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 서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에서는 제철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타 지역보다 한 달 빨리 출하돼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단에 섬처럼 고립된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권 양산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양산시가 소토초 부지를 매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토초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은 양산 대성리 일원입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전 해법을 찾던 양산시와 LH 변창흠 사장이 만났습니다. 소토초 부지와 LH의 부지를 맞교환하자는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휴먼시아에 있는 학교 용지하고 지금 맞교환을 원한다. 내용은 전달이 됐습니다. 변 사장은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가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하지만 LH 측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토초가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공업용지를 매각하게 되면 LH에도 이제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어제 제안을 드렸고, 현재 양산시는 소토초 부지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H는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는 난색을 나타냈지만 자신들의 부지로 이전할 경우 경남도 교육청에 부지 매입 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자를 찾아야 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엉켜있던 소토초 이전에 대한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소토초 부지에 대한 공식 감정평가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밀양형 일자리 추진 여부가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노사민적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하남 일반 산단을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사업. 진해와 부산에 흩어져 있던 주물업체를 비롯한 40여 개의 뿌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주물 산업이 공해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를 받아왔던 만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지난 2006년부터 밀양의 주물 집적단지 조성 소식에 하남 이전을 추진했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밀양 지역민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됐던 이전 계획은 이번 밀양형 일자리 사업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환경 문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민들과 상생 협력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서 이제 이런 상생 일자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경남도와 밀양시는 2024년까지 최소 3,500억 원을 투자해 뿌리 특화 산단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전과 신규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무엇보다 환경 저감 시설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들은 환경 부분에 대한 설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산단이 조성되면은 어떠한 전문청에 대한 청년 실업에 대한 해소의 어떤 실마리도 될 수 있겠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교육적 부분이나 문화적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주민들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반겼습니다. 환경 부분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남도는 이달 말쯤 노사민정 상생협약식을 열고 밀양형 뿌리산단 일자리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요즘 통영에서는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출하되는 애플망고가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어른 주먹 크기만한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입니다.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 제철로 애플망고를 소확하는 농민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아열대 과일이지만 재배 여건이 좋아지면서 통영에서는 2011년부터 재배가 시작돼 해마다 소확량이 늘고 있습니다. 통영상 애플망고의 특징은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 멜론과 같은 23브릭스에 새콤함이 더해져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과일 색깔이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당도도 뛰어나고 과육향이 좋고 식감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입니다. 현재 세계 농가 1.2헥타르에서 재배하는데 지난해 9.6톤이 팔렸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0톤 정도가 소확될 전망입니다. 통영 애플망고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한 달가량 일찍 출하됩니다. 맛과 식감이 뛰어난 데다 출하 시기도 빨라 애플망고는 킬로그램당 5만 원 선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은 애플망고의 재배 면적을 늘리는 등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배 기반 조성과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5월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일본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 주목받은 애플망고가 이제는 지역 농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유등축제를 4개월 앞두고 기본적인 구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물고기 로봇의 워터 라이팅 쇼까지 새로운 볼거리가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또 축제장을 넓히기 위해 원도심 빈 점포에 등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무료화로 치러진 진주 남강 유등축제. 141만 명 정도가 축제장을 다녀갔습니다. 앞서 유료화로 치러진 3년 동안 평균 60만 명 정도가 찾았음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료화 발표 직후 나온 성과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인 셈.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무료화 전환 이후 축제 재정 자립도가 다소 떨어진 만큼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유등축제의 경우 기존 유등의 재활용률이 70%가 넘는 만큼 새로운 볼거리나 즐길거리는 축제 재방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객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주시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벽에 레이저를 쏴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들을, 지난해에는 드론 아트쇼를 각각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올해는 물고기 로봇쇼가 기획돼 있습니다. 80cm 정도 되는 LED 물고기 로봇이 때를 지어 남강을 헤엄치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주 고싸움을 대형 수상 등으로 제작하고 분수에 색이나 영상을 입히는 워터 라이팅 쇼도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음악 분수대는 최근 진주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룡 화석을 홍보하기 위해 백악기 월드로 꾸며집니다. 진주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공룡을 등으로 형성하여 음악 분수대의 백악기 시대로 꾸밀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에는 원도심 일부 구간의 유등 서너 개만 갖다 놨었는데 올해는 그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 빈점포에 등을 배치하는 등
빈상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선상 모양은 잘 나와야 되고 이게 뭐 빈점포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면은 좀 효과가 떨어지는데 어디 집중적으로 빈점포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넣고. 올해는 새로운 유등뿐만 아니라 공연 행사도 많아집니다. 유등과 프린지 공연을 접목해 도시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객 원도심 유입 방안 모색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린지 공연을 지하상가, 중앙시장, 롯데몰로 확대를 하고 전통시장 내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8개 전통시장 주 출입구에 시장 캐릭터 등을 2개씩.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 공연팀 초청도 크게 늘릴 예정. 10월 축제간 연계도 자연스레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장행렬에 거리예술 공연팀이 글로벌 아트팀이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속한 프레이드 팀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번 축제가 침체된 원도심 경기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이 발전소로 인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하동 화력발전소 명덕마을 문제가 올해 환경 부정의 상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발전소 문제로 이젠 마을 공동체까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하동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하동 명덕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고 소음 피해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소음, 악취 등으로 각종 질병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명덕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각종 의혹들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와 명덕마을 간의 거리는 7, 8호기 굴뚝에서 47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발전소 부지에서는 250여 미터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한 장소는 보면은 명덕마을이라는 43번지에 측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명덕마을 43번지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하동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설계도와 사전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은 발전소가 먼저 자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주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 않는. 어떻게 보면 땜 방식으로 와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그냥 이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누구를 드리자 이런 어떤 전략이 깔려져 있는 거 아닌가. 각종 환경 피해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하동 화력발전소가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올해 최악의 환경 불평등, 환경 피해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환경쟁의가 최근 환경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환경 부정 사례로 이곳 하동 명덕마을 주민들의 화력발전소 피해 사례를 뽑았습니다. 주민건강 피해론 피해의 불공정성과 미래세대 영향, 과정의 정당성, 손해배상 대책 부분 모두 부정의 최고 점수를 받아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와 관련 보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마을 협의 주체도 이원화되는 등 마을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 간 분란이 발생하고 마을 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깊게 관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 이주를 주장을 했던 대책위가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완전히 파가 나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이런 밀실에서 소수 대표들하고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회복 불가능의 어떤 환경 오염 상태로 왔다. 현재 경남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명덕마을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하동군은 명덕마을 비산먼지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마을 주민 99명은 도의 화력발전소 소음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 마을 이주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7, 8호기가 건설되고 완공될 무렵에 이주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위임을 해준 적도 없고 동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려진 바도 없었어요. 따라서 2004년도 이주 계획이 있었던 거는 다시 재추진이 돼야 되고. 최악의 환경 피해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좀처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차준입니다. 통영경찰 뺑소니 논란과 관련해 통영경찰서장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임수 통영경찰서장은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A 순경은 통영 무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12일 새벽 4시 10분쯤 남해군 삼동면 앞바다에 설치된 정치망 그물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암컷인 이 고래는 길이 5.1m, 둘레 2.6m, 무게 2톤으로 수협 입환장에서 3,27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지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주 측에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전 해안에 분포하며 지난 1월에도 남해 앞바다에서 한 마리가 혼액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의 두 번째 실사도 불발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12일 오전 거제 에드미럴 호텔을 찾아 현장 실사 협조를 위한 노조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철수했습니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단은 노조를 제외한 대우조선 경영진과 산업은행 측과만 실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4일까지를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지난 3일 첫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노조의 반발로 불발됐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른바 갑질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산재와 갑질 피해 증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학교의 조리 실무사 A씨는 힘없는 기간제 영양사가 오자 매일 교장만을 위한 누룽지를 끓였다며 식사와 숭늉을 쟁반에다 따로 차려서 자리에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조리 실무사 B씨는 학교 4층 창문에 안전장치도 없이 매달려 유리창을 닫기도 했다면서 교직원이 아니라 아무렇게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학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남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당직자들이 12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김지수 도의장, 허성모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희호 여사를 추모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에도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2일 오후 감계중학교에서 학부모 50여 명과 경남도 교육청 적정규모 추진단 관계자, 박완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지난 4월 무산된 북면의 고등학교 설립 문제를 항의하고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통학 시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설립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돼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전 재배치와 신설 재추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철도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로템은 12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운행될 3,300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하반기 납품될 이 트램은 24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70km로 운행됩니다. 올해로 57회째를 만든 거제 옥포대첩 축제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척 승전을 기념하는 옥포대첩 축제는 옥포해전 재현과 승렬 행차 가장 행렬, 임진왜란 흔적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장소를 기존 옥포대첩 공원에서 옥포 수변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축제 이름도 옥포대첩 기념제전에서 옥포대첩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반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 행사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3시 시장실에서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교통약자 콜택시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9시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제91회 전국 남자역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2시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19 지속가능발전 전국 활동가 대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5시 고현 보조운동장에서 개최되는 6월 직원화합 치맥데이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거창군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한노견 회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1시 반 제6회 합천박물관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천연공방 아모르 파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2시 군청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 교육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도 역시나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함안과 합천 등 내륙 지역은 기온이 29도 가까이 오르며 불안정해진 대기 탓에 낮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는데요. 목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모든 해상이 맑은 가운데 물결도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만큼 농도가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